의정부시 의회 안지천 회장님을 만나 뵙고 의정부에서 4대를 살아오신 그 삶의 스토리와 그간의 여정과 그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정부에 4대를 사셨는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의정부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이제 작은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금호동이라고 했거든요. 금호동에서 태어나서 이제 제가 살다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 들으니 계속 할아버지부터 여기 이제 살아온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내가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서 나도 내 자식들은 떠나지 않고 살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 의지가 생겨서 동네 봉사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의회까지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4대면은 참 굉장한 오랜 시간인데요. 이 의정부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곳은 촛불 켜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저희가 그 동네 집 앞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에서 뭐 안 파는 게 없어서 다 그렇죠. 막걸리도 팔고, 그렇죠. 석유도 팔고, 연탄도 팔고, 문구류도 팔고, 또 식품류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하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왕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돈을 조금씩 벌어가지고 동네 몇 분들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 조금씩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게 먼저 이 전기를 한번 끌어오자. 그래갖고서 동네 어르신 세 분이 돈을 내서 우리 의정부 시로부터 이렇게 전봇대를 당신들이 심어서 동네 전기를 끌어오는 것. 이제 그런 거를 시작을 해서 주민들 삶의 편리함을 주는 거를 이제 제가 조금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봐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런 노력을 보고 오니까 나도 좀 동네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태어난 곳도 이렇게 정남향이고 우리 뒤로는 이제 천보산,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시지만 우측으로는 이제 도봉산 사패산, 또 왼쪽으로는 수락산, 또 가운데는 지금 중량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가로질러 가는 부영천. 이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참 지리적으로도 참 괜찮은 동네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떠나지 않고 좀 잘 오래도 살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지역에 대한 애착도 높고 해서 아마 이게 정당 생활을 또 이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제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입법 과정 또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정당 활동 이런 걸 또 해야 될 텐데 정당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 계기가 과거에 그 몇 년도인지 모르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 그 관용차 옛날 시커먼 찝차 찝차가 우리 집에 아파하고 와갖고 어르신 불러내요. 그리고 아버지 나가면은 선거가 끝나서 오셔. 이게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 들어보니 당시에는 집권 여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은 각종 정보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외부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는 감금 형태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바람 쐬고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거의 이제 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당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마음에 안 들으면 갑자기 바꾸는 거야. 이제 그때 당시에 의정부가 누구냐면 박명근 국회의원, 이진영 국회의원 이 시대예요. 내가 일찍 이제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정치구나 이런 걸 조금 이제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나도 뭐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건 어디서 계기가 됐냐면 전두환 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그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아버지가 조금 생각이 있으셨어.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 딱 한 번 했다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좀 하려고 하셨다가 또 과거에 이러저러한 그런 행위가 있어서 네. 아버지 이제 또 억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정치구나 좀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야 이거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내가 이제 정당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뜻을 품으시고 네. 결국은 이제 도전을 하셨다가 처음에는 뭐 뜻대로 잘 안 되셨죠. 뭐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의정부 시민을 위하고 의정부 내 태어난 동네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아는 건데 개파 개보가 다 있었죠. 지금도 뭐 알게 모르게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난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냥 홀로 소개하고 홀로 내가 돈 벌고 직장 다니면서 정당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출마하기 전에 정말 의정부의 그 어르신들 떠나고 필요한 분이 누군가 한번 이제 친구들 몇몇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종로에서 좀 고생하고 계시고 옥수동에서 외롭게 사시는 분이 있다고 당시에 서울대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김문원 시장님. 네. 야 이렇게 딱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가자. 친구 몇 명이서 그냥 그 옥수동 그 산꼭대기에 집에 화물차 대고 이삿짐 나갔어. 지금은 좀 많이 발전됐지만 그 당시는 완전히 달동네였죠. 그러면 네. 그러면 근데 거기 그래도 거기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힘으로 내가 이삿짐을 나르려고 하다가 피아노 다리도 부러뜨려서 그것도 이제 수리해야 되는 그분을 모시고 의정부 경희초등학교 바로 옆에 옥수탕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 옆에 월세집 얻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냥 합동하면서 의정부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때는 이제 양주하고 이렇게 같이 선거구였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양주분이었어요. 근데도 당시에 서울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정치학과 그래서 이분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그분 계속 모시고 오니까 그분이 이제 그 민한당으로 해서 의정부에 처음 오시고 그분을 김문원 씨를 모셔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 이것도 목적을 가지고. 아니 왜? 그렇죠. 의정부에 정말 의정부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 누가 있을까? 이제 제 자신은 이제 저는 의정부 공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나왔어도 당시에는 전작과 그래도 좀 엘리트들이 나온 전작과 그렇죠. 나왔는데 네. 졸업할 땐 60명 중에 50분에서 꼴찌했어. 왜냐면 나는 이제 축구만 했어요. 네. 운동만 하는 바람에 공부 학업 성적에는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활동은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누가 뭐 좀 하실 분이 있나 이렇게 하다가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시게 된 거죠. 다른 뜻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분이 의정부 가시죠. 그래서 모시고 그래서 그냥 뭐 그분이 뭐 돈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독수리 오영재라는 그때 타이틀이 있었어. 여기 한 5명밖에 안 됐어요. 요 놈들 똘똘 뭉치니까 국회의원 2번 만들고 시장 2번 만들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나도 한번 2002년도에 이제 실현하겠다고 이제 출마를 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니 시장님 지역위원장 하다가 시장 당신이 시장 나오겠다는 거야.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상해졌어. 그 얘기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건 여기서 언급하면 안 돼. 그때는 이제 공천제가 아니고 내천제. 네, 그렇죠. 내천제에서 뽑기를 했어. 뽑기했는데 나는 무조건 당선된다 그랬어요 원래. 당선됐는데 뽑기를 했는데 3명이 나왔는데 다번을 뽑는 거야. 처음에 뽑았는데 가번을 뽑아서 무조건 투표 안 해도 선거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순서 뽑는 거야. 그래서 다시 믿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뽑는데 다번을 뽑았어. 근데 그 당시 내천이라고 해도 물론 뽑기는 하지만 사실 내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내부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정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천에 의해서 다분을 뽑았다면 그 그렇죠. 이제 내부에서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 가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느낌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유권자가 그 과정에 이제 나를 출마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 조금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이게 우리가 선거를 단일 선거가 아니라 이거 우리 시의원 선거는 전국 지방 동시 선거잖아요. 동시 선거가 되다 보니까 뭐 4번, 5번, 6번, 지금은 7번, 8번까지도 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안지찬이는 저기 당시에 한나라당이다. 1번. 한나라당인데 다 1번을 찍어야 되는데 도지사, 시장, 저기 뭐지 뭐 도의원 1번을 당도 1번 찍어야 되는데 뽑기 하다 보니까 시의원은 내 천재라 나는 다번에 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천을 못 받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김용민 의원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민주당이어서 2번이야 나번인데 이분이 가번을 뽑았어. 그러니까 색깔도 당시에 노란 색깔이었을 거야 아마 거기가 민주당은 노란 색깔이었는데 파란 색깔로 그냥 다 바꿔버리니까 그 형이 전국 최다 득표를 했잖아. 당표도 먹고 우리 저 한나라당 표도 먹고 이렇게 해서 최다 득표했어. 그 바람에 낙선을 하고 이제 한 10년간 이제 봉사활동만 하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다시 이제 시의원으로 들어오신 거는 언제? 2013년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김민철 위원장, 바로 전에는 강성종 의원이었죠. 강성종 의원인데 이제 이렇게 저걸 해서 나가고 김민철 위원장이 지역 위원장 맡으면서 이제 나를 이제 굉장히 김민철 위원장이 젊었을 때 이제 위원장을 차고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안지찬 의장님을 굉장히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영입을 해서 그래서 그때 입성을 성공을 하셨죠.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선이시고 협의회장을 맡았죠 처음에 1년간 협의회장 맡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자금동이 다들 여기는 빨간색이라 그랬어요. 같이 지금도 바꾸긴 바꾼데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홍문종 의원이 여기는 자금동은 무조건 다 홍문종 다 그런 거였으면 이제 내가 들어가면서 많이 바꿨지. 반 이상은 바꿨어요 지금. 거기 종종 이씨, 현씨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족사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데인데 그 현씨네 사람들을 민주당으로 내가 모셔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현삼식 양주시장도 우리 동네 출신이에요. 우리 동네 태어났어요. 거기 현씨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협회장을 하면서 당시에 공천 받은 것도 아니죠. 저는 경선했어요. 이제 시의원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고 이제 재선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시의장으로 좀 봉사하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이를테면 몇 가지 정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많이 있죠. 내가 지금 또 바꾼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의장이 되면서 여기 지금 의정부가 이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군사도시에서 이게 지금 다 떠났잖아요. 현재는 떠났지만 그때 당시엔 떠나가고 있을 때 이 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시에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내가 태어난 곳도 캠프 카이드라는 바로 옆에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미군도 지원받아서 살고 그래서 여기를 정말 우리가 시민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만들어서 돌려드릴까라는 거에서 이제 발상이 됐는데 이미 뭐 그전에 김문호 시장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뭐 광역행정타운은 우리 동네에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소방관계청만 올 하반기에 그거 소방서까지 이거만 들어오면 다 완성되는 거고 조금 부족했던 게 캠프카일에 법원검찰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번에 기재부에서 작년에 기재부에서 우리 그 법무부 땅에 그렇죠. 교도소의 법무부 땅에 거기다가 이제 법조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그나마 이제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지만 광역행정타운으로 출연을 완성한다라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정말 반환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은 막 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생활에 여기 윤택함과 그다음에 뭐 군사도시에서 뭘 바꾸는데 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시장은 이제 교육도시로 갔었죠. 교수 출신이라 교육도시로 이제 가다가 이제 뭔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시민의 45원씩 먹거리가 어디서 나올지 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기업 유치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문화관광 체육 도시로 좀 바꿔보자라고 지금 복합문화유업단지를 만들어서 45원씩 먹거리를 만들어 가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문 이상 아들 이제 문석균 씨죠. 네, 네. 문석균 씨가 내일 그 출마 기자회견을 이제 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입장이나 내용이 있다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어차피 오랜 시간 제가 이제 문인상 의장님은 내가 큰 의장님 이렇게 해요. 공관에 가도 그렇고 국회에 가도 큰 의장님 작은 의장 왔습니다. 내가 저도 의장이니까 이게 헷갈려. 그래서 큰 의장님 작은 의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땐 저도 여기서 한 목소리 내러 갑니다. 그리고 편하게 얘기도 하고 나는 뭐 이게 어떤 크게 막 유계질서 이런 걸로 해서 뭐 어렵고 저는 그렇진 않아요. 큰 형님으로 모셔왔고 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정부의 큰 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감사함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오랜 시간 같이 몸담고 같이 고생하고 특히 이제 연청이라고 있어요. 연합청년회 연합청년 나 자민련에는 이제 청년 지단이라고 있었고 옛날에 정말 나 그 차에 야구방 싣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친구들 지금 컸는데 그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향수, 의리, 우정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많이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의장님은 답을 안 주셨어요. 제가 이제 공관 가서 만났을 때는 답을 안 주시고 의정부에서 활동하던 친구가 있어요. 장수봉이라고 민주당으로 이름 갖고 계속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전략공천을 딱 오용환 후보 내려오면서부터는 딱 중단했고 그래서 이제 이 후보를 우선 내세우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미 당에서 전략공천 나왔고 근데 이제 뭐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렇고 부모 입장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또 의장님은 아버지지만 그래도 의장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는 너도 컸으니 네가 알아서 이제 판단해야 될 거다라고 해서 그 전국에 이슈된 이후로 이 동생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거의 형님 그냥 나 술로 살아요 막 이랬고 그래 괴롭지 시작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농담삼아 이런 얘기는 했어요. 야, 너 대통령 후보다 전국 이슈 검색어 1위까지 올라고 언제 검색어 1위 올라가 보냐. 근데 내가 농담삼아 힘주려고 그랬어. 이제 어차피 네가 판단하고 네가 출발하는 거니까 네가 잘 해라. 제가 그 중간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의정부 토박이 안지창 이 바라봤을 때 의정부를 어떻게 좀 이렇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이나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병용 시장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3선이니까 12년 좀 가야 되니까 지난 8년간 김문호 시장 초대 시장님부터 제가 쭉 돌아가신 홍남용 시장님 지금 김경 시장님 김문호 시장님 안병용 시장님이셔요. 근데 워낙 다양한 시장님들이 했어. 다 스타일이 다른 시장님들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좀 교수 출신이라 체계적으로 좀
잘해서 원래 당에서 삼선을 잘 하시죠. 근데 이제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여기만 그래도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인터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거수기 시의회 되는 거에 대한 그 말씀 7호선 건입니다. 그게 예, 7호선 건에 내가 지난 7대 때 도시건설 얘기할 때 9억 예산 세우는 거 안 됩니다. 이런 노선으로 안 된다고 삭감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해서 또 살리더라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내가 수정 발의 요구해가지고 이거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지의원들 투표했는데 내가 졌어요. 내가 졌는데도 억울하다고 민주당 탈당하겠다고 나온 그게 그 사건이에요. 안병용 시장님께서 나 저 암지차이 때문에 민주당 탈당해야지 이렇게 돼갖고 의장님 불러가고 뭐 혼나고 뭐 근데 내가 잘못한 건 혼낸 건 아닌데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고 잘못 시민을 위해서 잘한 겁니다. 그 건인데 나를 소환하게 되는 거야. 주민 소환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일희일비 안 하는 사람인데 바로 기자회견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기자. 내가 7호선을 위해서 어떻게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 이제 와갖고 또 김영수라는 사람은 처음에 하다가 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오일 대표가 이제 나오고 계속 의장실에서도 만나고 TF팀 구성해서 7차, 8차인가 계속 해오고 의정부에서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주민 소환한다? 이게 무슨 뭐 시의 여기서 마지막 뭐 예산 세우는데 앉았다. 이미 다 의정부시에서 물 건너간 거 이제 그거 형식적으로 표 관리하려고 그걸 예산 세우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지금 이제 의정부 안병용 시장 이제 아까도 이제 의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문화 융복합으로 해서 의정부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의정부 미군기지 반환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안 되고 있고 그게 뭐 기초 의회 차원에서 또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장님께서 또 바라보시는 시각은 또 그 먹거리로 가는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풀 수 있는 이제 안병용 시장이 좀 실기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의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방향성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님하고는 큰 어떤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을 적에는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데에서는 점잖게 이렇게 하지만 둘이 만나면 많은 다툼이 있어요. 우리 비서진에서도 알지만 솔직히 밥 먹다 숟갈까지 집어던져 우리. 나도 안 쉬고 똑같은 안 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에이 밥맛 떨어지네. 그럼 드시지 마세요. 야 사장 이거 음식 싸. 내 손다를 이렇게 그 정도로 저도 무수한 다툼이 있어요. 그런 다툼이 있는 과정에 그럼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교수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설계가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얘기 듣고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러면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왔지. 내가 뭐 그냥 뭐 거수기. 이거 오죽하면 재작년 말인가 언제 우리 여기 의장단 그 송년회 밤 의장단 회의가 아일랜드캐슬에서 이제 한번 있었어요. 그럴 적에 이제 의정부에서 열리니까는 시장님이 인사 한번 해서 의장단 회의하는데 거기서 오죽했으면 또 그런 얘기를 우리 여기 안지찬 의장님 말이죠. 저 본회의장에서 어떤 예산을 깎았다가 어떤 예산을 살렸다가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회의장에서요? 원래 본회의장에서는 잘 안 해요. 그렇죠. 다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해갖고 그렇죠. 오잖아. 예. 나는 마음에 안 들면 본회의장에서도 막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장들이 본회의장에서도 본회의장에 다 상임위 얘기를 넘어온 거 그럼 그 읽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수정 발의해야죠. 의사진행 발언하고 이제 안 해본 데가 많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아해하고 시장님이 그 정도로 나는 아니더라고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오는 거고 이제 복합문양업단지 이런 거 가는 것도 그렇고 반환되는 공여지가 아직 뭐 미반환된 더 어렵지 않는데 저는 그 걱정 안 합니다. 의정부 우리 구역 내에 있는 땅인데 그거를 정부가 뭐 여기다 마음대로 뭐 하기 때문에 하라죠. 정부 재정사업을 하라고 하면 좋지. 대신에 의정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 요구도 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재정사업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 국방부 땅, 행안부 땅 좋아 너네 있는 대로 그럼 하고 싶은 거 지금 법무부 땅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좋아요 나는 오히려. 그리고 지금 우리 안병용 시장님이 민간 투자 사업을 많이 한다고 막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난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바람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금 그 교도소 부지가 법조타운으로 가면서 그렇죠.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가 요구할 거예요. 기반시설 뭐뭐 해줘라. 아니면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하수처리 시설 등 해서 좀 우리가 몇 가지 요구해도 복합 체육시설에서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축구 좋아하니까 요번에 야 교도소 땅 그 체육시설 놀리고 있는데 그거 우리 시에서 조금 줄 테니까 축구장 좀 만들자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기반시설들을 이렇게 가고 그래서 반환이 안 된다고 먼저 우리 시무식 때도 뭐 가서 했지만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초안기가들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데 안 들어줘? 국회의원이 아니래도 좋아 그럼 나 시민들하고 같이 나갈 거야. 시민들하고 어떻게 나가면 되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급하게 가면 자꾸 막 어수선해지니까 차근차근 해서 시민이 원하는 게 뭔가 보고서 그렇게 갔어요.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네. 인간 안지찬을 네. 소개를 하신다면 네.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네.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흔히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쭉 이제 지금 6년 차 이렇게 봐오셨지만 저는 정말 욕심을 안 냅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갈 때 더 많은 복이 돌아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또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놓고 의회에서도 여야 그냥 국회에서 싸움하는 거 저런 거 배우지 말고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집행부가 뭔가 잘못된 거 있을 때 어떤 지적 이런 걸로 좀 가자라는 쪽에 의장으로서 리더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리더를 할 거고요. 의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마음을 할 겁니다. 누가 무슨 이 시의원들은 욕심이 많아요. 자기가 행거 내세우고 뭐 하려고 그러고 막 저는 그 좌석에서도 저는 다 양보합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왜 그러냐 바보처럼 왜 그러냐 나는 여기서 태어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가 뭐를 해도 의정부를 발전시키겠지 망가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 공은 네가 세워도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공이니까 그냥 그런 차원에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양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상도 그러고 막 요번에 전국지방 대상도 지난 7대 때에는 그냥 공사상 받았는데 이건 시의원들 전국에서 주는 거잖아요. 지방 그 학회에서 해갖고서 주는 대상 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거의 각 도에서 한두 명 받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3명인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장들이 추천해서 경기도 의장단에서 이거는 그래도 의정부 의장이 받는 게 낫겠다라고 여기 북부지역 의장 회장 이윤승 회장님이 적극 추천했다. 그래서 혹시 그거 뵈면 감사해야 되라고 또 전해주세요. 내가 인사했는데 이윤승 의장님이 의장으로서 이렇게 정말 이런저런 의정 활동하는 걸 이제 그동안 얘기 듣고서 강력 추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서 대상 받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욕심은 없어요. 그냥 있는 것들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지금도 나를 원치 않고 시민이 원치 않고 너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돌아가라면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지금 효도하면서 그냥 동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삼겹살 팔면서 그냥 굶어 죽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도 갖고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참 이제 의정부 시민들 떠나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이게 대의를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고 이제 지방자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게 사실이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나가시는 그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남아있지만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꿈이 뜻이 빨리 그 현실화 될 수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푸짐. 퇴근하시면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시나 봐요. 이거 혼자서 하니까 저녁에만 하니까 도와줘야지 혼자서 못해요.